매장 전반을 둘러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막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장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징이 모두 분주하게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마다 자기가 주어진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매장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객의 발길을 멀어지게 하는 사소한 디테일, 매장 안에 들어온 고객을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바쁘게 일한 사람의 시야를 보면 자기 할 일만 하고 당장 막 서둘러서 할 업무가 급급해요. 그런 것들에만 시선이 몰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이 바쁠수록 사람의 시야는 좁아지게 마련인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손님이 한참 몰리는 그런 바쁜 시간대에는 새로운 손님이 와도 당연히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누구한테 말 걸 줄을 몰라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는 안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합니다. 문제점을 봤대요, 이 저자가. 매장 전반을 둘러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막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장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징이 모두 분주하게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마다 자기가 주어진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매장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일 자체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객을 신경 쓰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매장일수록 테이블 정리도 똑바로 안 됐을 거고, 손님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도 모를 거고, 매장 기능 자체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단 하나의 과제를 내줬대요. 뭐였냐면 바쁠 때일수록 전체를 한번 둘러봐라, 이렇게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점장님이, 매니저가 시시때때로 손님을 자꾸 놓쳤으니까 인력 운영을 똑바로 못하게 됐죠. 좀 자주 전체를 둘러보면서 신경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잔소리만 한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는 이렇게 했대요. A 직원한테는 매 시간 15분이 되면 1번 테이블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10초간 머무르세요. B 직원은 매 시간 30분이 되면 입구 근처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10초로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원마다 특정 시간에 어디에 이동해서 위치해야 할지를 지정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쁠 때일수록 전체를 둘러볼 줄 아는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인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점차 체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장사 잘하는 집의 구성들은 점포를 공간으로 사업하시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역지사지에 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가 고객이라 가정하고 매장에 들어선 순간 떠올린다고 합니다. 본인이 고객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는데 자기 일만 바빠서 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들어오는데 인사는 아무도 안 하고 목례만 한다든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안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시작부터가 일단 어긋난 겁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맛없게 느끼시는 분들 많죠. 이럴 때 괜히 트집 잡죠. 기분 문제라는 거죠, 결국엔. 세 번째, 접객을 하는 인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3만 개의 점포를 가봤는데 장사 잘하는 곳과 장사 못하는 곳은 서비스의 수준 차이는 크진 않대요. 중요한 거는 전체를 둘러볼 줄 알고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저의 실전 팁을 드리자면은, 한마디로 열심히만 하고 분주하기만 한 매장이죠. 방금 저런 사례는요. 고객은 당연히 불만족합니다. 다시 찾지 않죠. 직원들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사실은 성과는 안 나는 그런 매장인 거죠. 그런 매장들은요. 그러면 나는 진짜 땀 흘리면서 뼈 빠지게 죽어라고 일했는데 손님들은 불만족스러우니까 기분도 계속 상하면서 일하게 되죠. 고객은 자기를 맞이해주는 그 안내부터 인사, 이런 모든 게 메뉴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은 한 방향 일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 일하기를 추구했어요. 첫 번째는 고객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 그다음 벨 울릴 때, 홀에 다 있는 알바나 직원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누구든 간에 고객 입장 시 인사를 표준화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반갑습니다를 먼저 선창을 하고요. 후창으로 다 같이 어서 오세요를 외칩니다. 그리고 퇴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카운트에서 계산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고요. 후창으로 안녕히 가세요라는 목소리를 했습니다. 핵심은 일할 때 한 명만 그냥 먼저 본 사람이나 아니면 카운터를 주로 많이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하죠. 혼잣말로 그냥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합니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저의 경우 반갑습니다 선창을 크게 하고 후창으로 어서 오세요를 다 같이 외칠 때 제가 한 가지 하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일하는 그 순간에 매장 입구를 다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상을 치우고 있어도 상을 닦으면서도 매장 입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닦으라고 했어요. 내가 상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어도 어서 오세요를 외치면서 매장 입구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객을 놓치는 일이 엄청나게 최소화가 됩니다.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대응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들어오면 한 명이 안내를 하러 따라가겠죠? 그러면 다 같이 후창을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은 뭘 나가야 되죠? 물을 나가야겠죠? 네, 안내한 사람이 뭘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바로 물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입구를 보면서 일하고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다음 사람이 물 나가주고 안내 끝난 사람은 몇 인상이오라고 이렇게 중간 주방에 외쳐주겠죠? 상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이게 이 순번으로 갑니다. 중간 주방에 만약 인원이 없어. 그럼 또 그걸 본 사람은 중간 주방에 상을 만들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구조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벨 울릴 때도 똑같습니다. 벨 울리면은 네라는 거를 다 같이 외칩니다. 외칠 때 다 같이 그 벨을 쳐다봐요. 몇 번 테이블 돌렸나. 그래서 그 테이블을 다 같이 보게 만듭니다. 그거를 계속 피드백 주는 거예요. 사원 때부터 알바생 때부터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훈련이 됩니다. 이 훈련은 일주일만 지나면 다 적응이 돼서 벨 울리거나 고객이 들어오거나 고객이 나가거나 다 한 방향 계속 보면서 일합니다. 테이블로 아무도 이동하는 사람이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인원 변동은 없고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